자, 얘들아, 조용히 하고, 이제, 기쁜 건 알겠는데, 쌤 말 먼저 들어봐. 일단은 축하한다고, 말 먼저 해주고 싶고,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또 그 이상 동안 이렇게 목표를 위해 달려온 여러분 진짜 기특하고, 진짜 고맙고, 축하해. 또 무엇보다 우리 나침 특강 따라와준 거에 대해서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축하 영상도 받고, 수강 신청, 시간표 짜는 거, 또 길찾기 영상도 이렇게 같이 봤잖아.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보자. 여러분 선배들, 21학번 선배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남겨준 이제 영상들이 있어요. 합격 수기 이렇게 보내왔는데 다들 이제 뭐 학교 생활만 배웠지 이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잘 모르잖아. 기숙사, 뭐 통학, 자취 이제 그냥 얘기만 들었지 그 안에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선배들이 좀 조언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쌤한테 배운 거 작년 배운 선배들이 고맙다고 이렇게 합격 수기를 보내온 거야. 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한번 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21학번 선배 서지선입니다. 저는 지금 글로벌 학생생활관 915동 2인 1실에 살고 있어서 저희 방 구조를 보여드리며 글로벌 기숙사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방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다른 기숙사에 비해서 방 크기가 넓고 시설이 좋다는 것 같은데요. 우선 방 구조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 책상 위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으며 책상 의자가 이렇게 있고 침대 밑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옷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2인 1실임에도 이렇게 둘 사이를 나눌 수 있는 블라인드가 있어서 이 블라인드를 통해서 뭔가 각방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냉장고가 쬐끄맣게 있고 그래도 둘이 쓰는 걸 넣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쪽이 화장실입니다. 이쪽이 화장실이고 또 이쪽을 보시면 샤워실도 따로 있습니다. 샤워실도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고 편리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숙사의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다른 기숙사에 비해서 기숙사 삼거리나 아니면 사회대 건물과 같이 뭔가 학교 쪽으로 가는 길이 멀어서 그 부분이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는 굉장히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정말 축하하고 이 기숙사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기숙사, 그중에서도 919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듣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현재 919동에 출입이 안 되어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들로 설명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먼저 기숙사 919동은 낙성대에서 더 가까운 후문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러 갈 때 관악 공익버스를 탑승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919동의 입구인데요. 919동은 A, B, C, D 이렇게 4가지의 동이 존재합니다. A와 B동은 여자, C와 D동은 남자 기숙사입니다. 현재 사진은 B동의 입구 모습입니다. 하지만 각 동들이 지하를 통해서 헬스장, 편의점, 식당, 세탁실, 취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9동 내부의 모습인데요. 919동은 유일하게 서울대학교 기숙사 중에서 6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명이 다 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처럼 거실과 방 3개로 구분되어 한 방당 2명이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사진은 방의 모습인데요. 책장과 책상, 그리고 침대와 옷장들이 있습니다.
침대 높이가 생각보다 엄청 높아서 짐을 보관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먼지도 쉽게 쌓여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방의 크기는 다른 방들에 비해서 조금 좁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옷장의 사진인데요. 여러분 크기 한번 잘 보시고 옷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19동의 가장 큰 특징은 거실이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혹시 룸메가 잠을 자는 동안 해야 하는 과제나 토론이 있다 하면 이 거실을 활용하기도 하고 홈메이트들과 거실에서 음식을 시켜 먹기도 합니다. 또 통화나 여러가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도 홈메이트들과 친하게 지내시면서 이 거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실에는 옷장과 소파, 책상도 있어가지고 여분의 짐을 수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919동에 대한 설명이었고 여러분 합격과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1학번 김동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흔히 기숙사 9간이라고 불리는 920X동의 소개를 맡았습니다. 920X동 같은 경우는 2인 1실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화장실이나 샤워실, 세탁실, 휴게실 같은 경우는 모두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볼까요? 924동 출입 방법은 손혈관 인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자신의 동과 호스를 친 다음에 이쪽에 손목을 인식하면 문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네, 이곳은 기숙사 9간 사생분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세탁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탁기에 옷을 넣어 세탁을 한 후에 이쪽 건조기에 옷을 넣어 건조를 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기숙사 9간 사생분들이 같이 공유하는 휴게실이자 취식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거나 혹은 저기 뒤에 보이는 곳에서 요리를 할 수 있고요. 설거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9간은 이제 공용으로 냉장고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냉장고에 음식을 같이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앉아서 TV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흔히 구이땡이라고 말하는 기숙사 9간의 실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도어락이 놓여져 있고 오른쪽에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이렇게 옷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장을 열면 겉옷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그 아래쪽 4개의 공간에는 개인 옷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침대와 책상과 선반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침대 아래쪽에는 서랍장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신발을 놓을 수 있는 신발장이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은 괴상하지만 사실 이것은 침대 커버입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커버라서 오시면 이 매트리스 커버를 이쪽 아래쪽 매트리스에 씌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상 옆에는 선반이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가장 중요한 라디에이터가 놓여져 있는데요. 9간 같은 경우는 도시난방이 되지 않고 라디에이터라는 전열기구를 씁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 쓰는 방법은 여기에 잘 보시면 화살표 모양이 있어요. 그 화살표 모양대로 돌리면 라디에이터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돌리면 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에어컨 리모컨과 에어컨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이것이 기숙사 9간의 실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잘 보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기숙사의 장점은 우선 학교와의 거리가 가깝다라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간 같은 경우는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생활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후배님들의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원쌤 수업 듣고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21학번 권영서입니다. 낙성대 4번 출구에서 관악공이를 타고 기숙사로 가줍니다. 맞은편에 있는 장블랑 제리가 정말 맛있다고 하는데 안 먹어봤습니다. 내리는 정류장은 학부생활관 정류장에서 내려주셔도 되고 또는 대학원 생활관 정류장에서 내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원쌤 조교 신청도 엊그제 했었는데 떨어졌더라고요. 한강을 안 들어서 그런가? 암튼 906동 신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시면 순서대로 906동, 919동 그리고 마곡간이 보입니다. 여기가 906동입니다. 계단을 올라오면 입구가 보입니다. 신관은 카드키로 출입을 하는데요. 안 열리네요. 저는 저기 살기 때문입니다. 카페 그랑에서 가공도 많이 하고요. 여기는 아워홈인데 기식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이런 가게들이 있고요.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GS 편의점 옆에 문구점도 있습니다. 거기서 급하게 필요한 생활 물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노래방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열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가끔 눈이 오면 여기가 막힙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임시 거주 중인 904동이고요. 카드키를 대면 원래는 이렇게 열립니다. 신관에는 건조실이 있고 취사실도 있습니다. 취사실 가면 정수기, 싱크대, 인덕션도 있고요. 전자레인지가 있어서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빨래방이고요. 건조기랑 세탁기가 있습니다. 운동화 세탁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문도 카드키로 열어주고요. 카드키를 문에 꽂아야 불이 켜집니다. 방은 대충 이런 느낌이고 옷장 크기가 다른 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잘 룸메와 합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방 뷰는 관악산입니다. 냉장고가 안에 있는 게 되게 좋고요. 화장실이랑 욕실이 따로 각각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있고요. 여기가 바로 기숙사 삼거리인데요. 네, 저쪽에 조금 작게 보이는 정류장이 대학원 생활관 정류장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지금 보이는 이 정류장이 관악사 삼거리 정류장이고 기숙사에서 서립 갈 때는 여기서 5513을 타셔야 합니다. 연말에는 이렇게 글로벌동 앞에랑 신관 앞에랑 이렇게 꾸며놓고요. 네, 택배 보관소 가는 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택배 보관소는 카페 그랑 쪽으로 쭉 이동을 해서
보이는 계단을 내려가시면 있고요. 주말엔 안 엽니다. 택보 뒤에 통합관제실이 있어요. 카드키 잃어버리시면 저기로 가셔서 10,000원을 내고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2주 만에 잃어버린 저 같은 경우에 저기 906동 입구가 있는데요. 906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택보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장점이 아주 큽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입구에서 차가 다니는 길로 가면 계단을 올라가지 않아도 구간으로 가는 길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 길은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용을 하라고는 못하겠고 아무튼 알려만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바로 919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입학 정말 축하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 22학번 새내기 여러분의 선배들 중 한 명 21학번 이지원이라고 해요. 우선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여러분도 하원쌤 덕에 여기까지 왔다고 들었는데 맞죠? 저는 진짜 하원쌤 말만 철석같이 믿고 나치마 왔거든요. 후회는 절대 안 해요. 아무튼 여러분도 이제 다들 입학을 하셨으니 이번 학기부터는 강의도 듣고 동아리도 하고 나침 반방에 놀러오기도 하고 학교에 올 일이 참 많겠죠? 그럼 멀리 사는 분들은 기숙사에 입주하거나 가까이 계신 분들은 통학 가실 거고 혹시 자취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저는 작년 여름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개강 전부터 자취를 시작해서 이제 1인 가구 경력이 반년이 조금 넘었답니다. 그래서 혹시 자취를 선택하시려는 후배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우리 학교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자취를 할까? 라는 질문에 답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홀로서기 준비하시는 후배님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자, 먼저 지도를 보면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는 이렇게 커다란 파란색 영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근처에서 자취생들이 많이들 선택하는 세 구역이 있는데요. 바로 서립, 낙대, 그리고 녹두입니다. 가장 먼저 서립 또는 2호선 서울대 입구역은 가장 대표적인 자취구역이기도 합니다. 학교로 곧바로 가는 셔틀버스가 있는 건 물론이고 511 등의 다양한 버스들도 운행하고 근처에 샤로수길도 있어서 놀기 좋은 곳이죠. 3, 4번 출구 쪽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관악구청 쪽으로 조금만 걸으면 셔틀 정류장이 나와서 참 편하답니다. 반대로 1, 2번 출구 쪽에 사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올 때 내리자마자 집에 갈 수 있으니 그것도 참 편하겠죠. 서립은 전체적으로 자취하기 참 좋고 주변 편의시설도 좋으나 세 구역 중 집세가 가장 비싼 편에 속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대, 즉 2호선 낙성대역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집을 구하게 되는데요. 우선 인원초등학교가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서립에 비해 유흥업소나 숙박업소 관련 규제가 강하고 따라서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를 가진 곳입니다. 그래도 조금 걷다 보면 샤로수길도 곧바로 나오고 아파트 단지가 꽤 있는 만큼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죠. 이곳에서 버스를 타면 관악 캠퍼스의 후문, 즉 기숙사와 사범대 쪽으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집세도 서립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녹두 또는 녹두 거리는 집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역인데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학교 정문과 가깝다는 점이에요. 서립과 낙대가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바쁜 아침에 버스 줄을 기다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늦어지거나 힘들게 끼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녹두에 살면 그럴 일이 없겠죠? 또 집세 역시 비교적 저렴하고요. 다만 근처에 고시촌이 있고 지하철역이 없기 때문에 서립이나 낙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띈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에 신림선 경전철, 이 점선에 해당되는 지하철이 연장되면서 관악산역 또는 서울대역이 개통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녹두거리가 전체적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으니 그것도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서립, 낙대, 녹두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나요?
세 지역 모두 서로 다른 특징이 있으니 스스로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곳을 찾아서 재미있는 자취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하원쌤의 제자들에게 합격을 축하드리고 그럼 설입이나 학교에서 뵐게요. 안녕하세요. 21학번 김강희입니다. 저는 서울대 입구역과 봉순역 사이 중간 지점에서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새내기 여러분들께 통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럼 학교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서울대학교 정문이 보이네요. 저 정문을 보면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새내기 여러분들 모두 입학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학교로 들어가 볼게요. 법대 사회대 입구에서 513을 타고 내렸습니다. 여기서 내리면 사회대가 굉장히 가까운데요. 그러면 사회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이 서울대 입구역이어서 단거리 통학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서울대 입구역에서 살면 정말 좋은 점이 많아요. 학교 올 때도 정말 시간 낭비 없이 편하게 올 수 있고, 뭐 서립에서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더라도 뭐 교통 걱정 없이 바로 집으로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새내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새내기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정책학부 나침반이 일원이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대학생활 하시고 나중에 학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학교 후기 잘 봤지? 별 재미없어. 별 재미없는데 정말 여러분 생활하는데 도움은 많이 될 거야. 기숙사, 자취, 뭐 통학 중에서 뭐 여러분 잘 맞는 거 선택해서 이제 학교 생활 잘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영상 찍어준 선배들 얼마나 한가하면은 이런 거만 찍고 앉아있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제 밥약도 많이 걸어주고 술도 사주세요, 밥 사주세요 하면은 이제 다 뛰어나갈 거니까 선배들 밥약 많이 걸어주고 화이팅이야.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하해.